고려의 투자 심리지도 오늘 4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3강에 이어서 AI는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서 손절하고 사고 팔고 어떤 공포와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매수 수량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4월, 5월에 있을 갈만한 섹터, 주목받을 섹터, 안 갈 섹터를 좀 정리해 볼 거거든요. 올해는 작년, 재작년, 지난해랑 좀 다르게 이것저것 가지 않고 딱 하나만 가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런 이유는 다 AI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그냥 지표상 좋으면 가격이 싸다고 판단했을 때 트레이딩을 해보고 슬리피지 많이 안 걸리면 웬만하면 목표가까지 ETF랑 같이 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수익은 안정을 주지 않는다인데요.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그냥 학문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안정을 주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이제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계좌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긴장이 풀린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때부터 마음이 흔들립니다. 판단이 빨라지고 생각이 또 줄어듭니다. 손절만큼. 의심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가볍게 보기 시작하면서 본인은 시장이 안정됐다, 종목이 안정됐다고 느껴요. 이 착각이 모든 시작입니다. 뭐냐면 이 현상은 행동금융학의 하버드에서 연구한 건데요. 정서적 이완 단계라고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뇌 위험감지 시스템, 전두엽에서 편도체 연결이 약화돼서 위험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위험을 감지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상태가 되게 일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은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경계 수준을 낮춘다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시 AI가 학습을 해서 오늘 4% 이상 뛰고 6%씩 간 하이닉스 안정감을 느끼면 내일 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 감이 잡힌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좀 전이랑 좀 다르다. 이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다. 한번 가보자. 더 아직은 괜찮다. 하면서 손절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 말들이 반복되는 순간 계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착각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버드 연구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형적인 자기 귀인 편향인데 좋은 결과가 나니까 내 판단이 맞았다고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운이 좋았거나 환경이 좋았거나 타이밍 요건은 당연히 제거되고 하버드 실험에서 2단계에서 투자자의 언어 패턴이 먼저 변해서 행동은 그 다음에 변한다는 반복 관찰되었으므로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수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묘사가 아니라 의사결정 붕괴 초기 시그널로 보고 신고가를 보낼 건지 거기서 음봉을 걸 건지를 결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익은 실력을 증명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수익이 나면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수익은 결과일 뿐이다. 실력을 수익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감이 키워지죠. 자신감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시초가 때 진입하고 나오기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판단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도에서 몰려가지고 다시 정배열로 날리는 대형주들 특징에 4거래 이상 갈 때 보면은 아침 시초가 25분에 띄운 날, 다음날 15분에 띄운 날, 다음에 5분에 띄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가는 이유는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느슨해지는데 본인 자신은 그걸 모른다. 이것은 또 역시 하버드 행동금융에서 수익은 능력이 아니라 결과로 분리해서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이 둘을 자동으로 결합을 합니다. 수익은 나의 실력. 수익이 능력 상승으로 오인해서 실제 능력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력이 3년 차인데 5년 차인데 10년 차인데 사람마다 보는 게 어느 정도 다른데 어느 정도 수익 내봤는데 손실은 그러면 능력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버드에서는 이거를 능력 혼동이라고 정의를 해서요. 자신감이 속도를 높이고 속도가 판단을 단순화하는 건데 어련히 이럴 줄 알고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시총 큰 종목으로 치고 들어오는 데에는 여기에 기인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초보일 때는 누구나 조심을 하죠. 손실 날까봐 멈추죠. 그런데 수익이 나면 방심을 합니다. 지난 10, 11, 12월에 여러분이 그러셨을 텐데요. 방심하면 기준이 풀리고 비중이 커지고 매매가 빨라집니다. 종목수가 늘어나야 오전에 한두 개만 하다가 5개씩 점점. 손절이 늦어지고 대안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계획도 없고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을 연구에서 중간 성공 구간이라고 불리는데 완전 초보도 아니고 완전 숙련자도 아닌 상태. 이 시점에서 공통 현상이 뭐냐면 위험 인식은 줄어들고 리스크 노출은 당연히 늘어나면서 방어 규칙이 약화됩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팔고 다시 잡을 때 적게 잡아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팔고 들어갈 때 더 많이 사게끔 들어가게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로봇 어드바이저가 그런 식으로 사거든요. 네, 반대로 사요. 앞에 많이 사고 걔는 뒤에 적게 사고 앞에 조금 따라붙고 뒤에 많이 사는 거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서 가장 큰 계좌 손실은 연속 수익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한 6개월 정도 가로로 가다가 올라간 데에는 한 2달 뒤에 갔어도 되는데 길어진 까닭에는 여기에 기인합니다. 수익 이후에 사라지는 것들. 처음엔 하나씩 사라집니다. 멈추는 기준이 흐려지고요. 비중의 상한선이 무뎌져요. 처음에는 9천 가지고 20%를 냈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한 500 가지고 단타를 하고 있다가 물립니다. 마이너스 14까지 밀고 내려가. 추멸 한 번 더 하시죠. 그럼 4% 또 내려가. 18%. 거기서 들어 올리는 척 할 때 다시 또 추멸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마이너스 6까지 줄였는데 마이너스 8이 되었네. 비중 상한선이 무너지는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을 때 대응을 그리지 않아서 대안 시나리오가 없어. 이렇게 추매해서 14가 됐는데 이게 AI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14 됐는데 18까지 내려요. 추매해서 마이너스 6으로 맞춰놨는데 반등 나오는 때 샀는데 분명 마이너스 8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노리는 건데 시간 여유가 사라지고 거리감이 없이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 관찰을 멈추고 선택권도 같이 사라지는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든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2025년도에 SK 이터닉스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의사결정 프레임 체크리스트인데 하버드식 의사결정 모델에서 합리적 판단 핵심은 5가지거든요. 매매를 스톱하는 기준. 매매가 스톱돼야 올라와요. 스톱하는 기준. 그랬을 때 각 마이너스 상태 대안 시나리오, 플러스권 대안 시나리오, 시간적 여유. 얘를 잠깐 냅두고 저쪽으로. 손절하고 가는 게 아니라 냅두고 가고. 객관성, 거리감. 이 종목을 1분기, 2분기 어디서 내가 대응해서 잘 나오지? 이런 거리감, 객관성. 그 다음에 선택권. 수익 구간에서는 올라가고 있을 땐 더 심한데 이 5가지가 동시에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단 기준, 대안 시나리오 없음, 시간적 여유 없음, 거리감 없음, 선택권이 없어요. 이렇게 팔지도 못하고 다시 사지도 못하고를 반복하는데 그래서 사라진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판단 구조에서 이미 뇌에서 전두엽에서 없어진다 뿅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 이후엔 아무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아라고 해도 팔지 않고요. 안 팔아서 조금 더 간 27%의 익절한 걸 29를 굳이 보겠다고 하면서 선택이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을 2개의 분류로 나눠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좀 웃기게 어떻게 해드리냐면 사람들 중에서는 페트병 다 쓰고 난 것도 물에 헹궈서 보리차 끓여서 다시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재활용을 모아서 버리지 않고 쓸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서 오래 담근 장 같은 거 막 넣어놓어서 다시 통 다시 쓰시고 반찬통으로 조금만 본죽통 씻어서 다시 좀 쓰다가 좀 버리고 뭐 어쨌든 누가 뭘 거기 담아서 뭐 아들 딸내미 줄 수도 있으니까 뭐 뭘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못 버리시는 분들은 이 계열이세요. 그래서 이 계열이시고 그런 수급을 하나하나 다 개인 수급을 체크를 자동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차트 정보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그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조금 더 빠르고 급격하게 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종목을. 수익권인 걸. 더. 수익 자체가 흔들림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잘 될 경우만 떠오른다. 너무 좋은 거죠, 사실. 그렇지만 실패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망했을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요만큼을 남기고 살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5천을 넣고 단타를 때려야지. 500만 넣고 가다가 5천 넣어서 갈 거 생각하면서 처음에 한 방에 그냥 넣어버려야지. 이렇게 돼서 실패 고려 대상을 아예 안 하세요. 왜냐면 그 전에 수익 났으니까. 준비가 필요 없다고 느껴져요. 레디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전제가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 예상과 다른 움직임은 항상 1, 2, 3, 4 다음에 항상 와요. 오고 이때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과 판단이 멈추고 감정이 가슴이 막 벌렁거리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거 뭐 손절해야 되나? 이걸 왜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이 샀지로 가는데 이거를 하버드에서 전제 붕괴라고 해서 이건 잘 될 거야 라는 전제가 데이터 하나로 막 흔들리면 뇌에서 분석 모드가 아니라 방어 모드로 기전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진다 판단이 멈추면 의사결정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노려요, AI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HPSP 블락딜 나온 날 정확히 그만큼 딱 때린 다음에 개미가 안 붙어야 되는데 붙으니까 한 번 더 내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마비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비인 척도 하실 수 있어요. 안 사면 되거든요, 추매를. 근데 이 수익 나고 다른 걸로 갔을 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어느 종목에서는 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예를 들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가다가 한번 내려하는 장대용봉을 사이사이 끼워서 움직이는 게 이런 류예요. 그래서 손실 줄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 정서적 고통을 피하려는 행동 중에 손절 회피, 손절 안 하기, 물타기 잘 탈 수 있거든요. 아무 데서나 타시면 안 되는 거죠. 확신 재구축, 책임 전가 이게 있는데 하버드에서 이거를 정서 회피형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전략이 사라지고 행동만 남는 거라고 학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가 같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딘지를 각각 구간별로 특히 연초나 연말엔 테스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반드시 기본적 분석상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 40,000원이 아니고 40,000원인데 걔네들을 언제든 살 수 있는 ETF들이 비중을 한 4%씩 꽂아서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결국 이 섹터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건 얘인데 뭐가 예를 들어 방산에서 하나 시스템인데 연말까지는 굳이 2025년도 그 수주는 별로고 2026년에 수주가 몰려 있으니까 2026년 되면 사야지 했는데 방산에 UN 탈퇴 액티브 재료가 나오니까 걔를 제일 먼저 패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특정 가격 구간에서 똑같은 자리에 음봉으로 뿅망치로 이렇게 두더지 누르듯이 한 번씩 누르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거길 보시면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사람의 행동은 일단 손절을 못하고 반등을 기다리고 물타기로 버티고 자기 얘기 같으시죠. 예. 확신을 다시 만들려고 이유를 찾고 남을 탓하고 시장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일단 남 탓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잖아요. 그리고 와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러실까 봐 제가 지난 작년에 정말 주말마다 3시간씩 운전해서 그 정신들 붙잡아 드리려고 제가 대신 막 절을 가고 그랬던 게 여기 운이 나빴다고 말하는 구역들을 방지하려고. 그리고 전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들어갔는데 다음 망한 전략과 상방 전략 둘 다 사라진 상태에서 행동만 버튼만 누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 운동에선 입스라고 해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 공도 못 치고. 네. 여기 보시면은 하버드 그 행동인지학의 인지적 휴식이라고 해서 착각을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수익이 나면 이제 생각을 덜 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생각을 덜 해도 되는 구간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상으로는 결론이 수익은 나면 판단이 어차피 다운되니까
쉬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인데 보통 이게 그래서 20% 이상 떠서 공매도도 청산되고 대차도 청산되고 매수로 전환되고 해서 띄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봉이 떠있는 음봉이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끼리 사고 팔았을 때는 레인지가 뭐 4에서 5% 이런 N자형 파동으로 15% 올라갔다가 한 12% 마이너스 왔다 밑에 춤에서 치면 15% 올라 이런 N자 파동이 없어지고 수량이 줄어들고 종목이 줄고 중간 구간에 어디에서는 가격을 안 빼고 모양 내면서 흘러서 개미를 좀 처리를 하고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N자가 이렇게 정확히 N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니까 한번 여기가 수익 났으니까 판단을 못 하겠지 올려오다 내리고 올려오다 내리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따돌리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장중에 30개에서 많게는 100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의 착각. 수익은 편안하죠. 예, 안심이죠. 너무 좋죠. 생각을 덜 해도 됩니다. 예,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 판단을 밖으로 밀어내서 머리가 쉬는 상태가 자동으로 됩니다. 수익 나는 순간 이미 머리가 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손실 난 거를 그날 추매해야 된다고 결정하시면 안 되고 수익 나면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수익을 좋아하고 위험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돈으로 뭘인데 그 돈으로 뭐를 오늘은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바로 하시죠. 다른 걸 구하러 바로 즉시.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니까. 수익은 방어를 풀게 만들어서 방어가 흔들리고 이 구조가 반복되는 거를 AI가 학습해서 어딘지 거기에서 그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오늘 사면 안 돼요라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내 생각에 내 계좌에 가장 마이너스 순부터 평단을 다 조절해 놓으면 나머지 돌아가면서 올라갈 때 큰 수익이겠지라는 생각이 아예 안 먹히는 굉장히 기계적인 장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금융학에서 고수란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더 느리게 결정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갔다가 추매를 바로 들어갔는데 바로 가지 않으면 최대한 느리게 천천히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무슨 문장상으로는 어디 에세이 시집의 제목처럼 그래서 고수는 느리다. 뭐 이렇게 낙엽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행동금융학의 명제로 그냥 아예 이렇게 된다.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을 피해서 사야지로 학습이 돼 있어요. 결론이 수익이 나면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고 방어를 풀게 한다. 그러니까 로봇이나 AI는 수익 나면 난 거고 끝이고 손실 나면 손실 난 거고 끝이지만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방어가 당연히 풀린다고 생각하고요. 안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수익이 난 뒤에 보통 드러난다는 게 수익 내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의 모든 강연들을 보면은 뭐 기초반 따로, 고급반 따로, 중급반 따로, 차트반 따로, 기본 따로, 뭐 재무, 뭐 회계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강의가 있는데 2024년도 10월에 뭐 수급 자체가 도대체 본 적이 없는 특히 8, 9, 10월이 아주 답이 없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2024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였을까를 찾아서 헤맨 결과 강남에 있는 코딩 부트캠프에 아주 잔뜩 쌓여 있더군요. 요즘은 트레이더가 웬만해서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전 과목을 좀 다룰 수 있으면 수능을 좀 봤으면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코딩을 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주식을 할 때 진짜 기본기부터 갔을 때 스윙주라는 게 종목만 받는다고 스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타가 실력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키워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제일 많이 공부를 했던 수강이 됐던 거고요. 저는 제가 타겟을 한 거는 직장인 중에 보너스 많이 받은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의외로 초등학생 트레이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보시면
진짜 그냥 이 순서대로 스터디가 나가셔야만 제가 방금 말한 심리가 25강 라인이잖아요. 맨 끝에 30강 안에 맨 뒷부분에 있거든요. 정신의 세계가 맨 마지막에인데 여기 보시면 재무 먼저, 그다음에 기술적인 차트 보고 하는 것 그 다음, 그다음에 캔들의 길이와 모양 생김새로 보는 거, 외모 보는 거, 외모 보는 거, 그다음에 그 개가 갑자기 떨어져서 시작할 건지 갑자기 올라와서 시작할 건지 뽑으면서 갈 건지 누워있다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그다음에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방향성 찾기, 그다음에 손절매 어떻게 할 건지, 손절 안 할 거면 배분은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데이 트레이딩 단타는 어떻게 칠 건지, 생활비는 해야 되니까요. 스윙은 그 종목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끌어야 되는지, 걔를 장투로 가져갈 건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전문 주식을 종목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ETF가 서브로 붙는 거고, 걔네들이 결국 수급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터디는 해야 되고 해서 심리가 들어간 다음에 경제 지표를 보고 사건들을 보면서 사이클이 돈다는 것 반복적으로 안 다음 잘된 케이스, 나쁜 케이스들을 살펴보는 건데, 저희가 지금 주식 심리를 확증표현 손실회피 저 부분 군중 심리를 학문화된 거를 응집한 상태에서 GPT나 제미나이가 제 이 문서를 학습을 한 다음에 차트를 넣으면 매수, 매도, 목표, 손절, 손실회피 구간, 확증표현 라인, 군중 심리 몰리는 구역, 가격이 종목별로 다 나오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4월은 어떻게 할 건지 보겠습니다. 4월 방향성이 없습니다. 뚜렷한 성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책적으로 정책주가 움직일 겁니다. 다시 한번 뭐 정부가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요. 금리 완화가 해외에서 있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추경이 아닌 걸로 여기서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당연히 고려하셔야 돼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미국 주식 하셔야 되고요. 러시아 긴장감 일시적 완화 있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건 땅을 다 가져가고 보상은 되도록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기 많이 사줄게요, 요 정도.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 가능성만 있고 이거 보글보글 연기만 올라왔다가 가을쯤 할 거예요. 정확한 건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릴게요. 추경이나 그러니까 추경으로 가는 건 아니게 되게 중요한 게 추경 찍으면 채권이 뜨고 지수가 빠지거든요. 네, 안전자산으로 다 몰리는데 우리 국채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달러 들고 있는 사람 봤을 때 여기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찍어봤자 좋을 게 없고 증시 부양을 한다고 약속한 분위기의 장세이므로 그냥 금리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있을 텐데 저게 4월은 떨어지고요. 7월에 가는 장세가 나오거든요. 시장 전체가 불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4월에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해야지 하시면 늦었어요. 1월에 바로 하세요. 그리고 약간 건설주 주들이 좀 약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게 준공, 완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몰립니다. 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물 자산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금 이런 애들 더 간다고 뭐 신고가 뚫고 간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꾸 방향이 상방인 거고요. 미국 주식은 트럼프가 아마도 지금에 벌이고 있는 이 1년에 2월의 사태가 어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방산인지 에너지인지 원자재인지가 다를 수 있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뭐가 하나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드시 미국 픽을 좀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폐업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엔터, 미디어, 교육 쪽 다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교육이 다 뭐 AI로 바뀌었고 전산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는 구역이기도 하고 엔터 쪽이 캐대언이 불러일으킨 2D 판이 있는 바람에 우리같이 사람 움직이는 3D, 4D가 별로 그렇게 인기 있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미디어 쪽은 지금 거의 가뭄 상태인데 올해 영화 4개밖에 안 만든다고 했던가?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으므로 여기는 손을 대지 마세요. 뭐 엔터사 좀 사놔야지? 아닙니다. 올해는 답이 없어요. 예.
저 이거를 시중 통화량이 설마 4월에 또 늘어날 수 있다고?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의 지난 흐름인데 금리 인하 속도랑 수출 경쟁력으로 또 환율이 움직여서 원자재 가격 상승 앞으로 분양가 오르는 이 사태가 또 일어납니다. 4월이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글로 몰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데 미국은 되게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장기 시계열에서 지금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게 전 강의 때 말씀드린 2월에 유럽 세이프 1,500억 유로 특수 채권 찍었을 때 글로 돈이 몰리면 이런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서 굳이 사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횡보 라인이 나오면서 신규 주택 매매, 기존 주택 매매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으로 잠깐 가버려요. 그래서 4월엔 주식을 조금 골라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할 말이 없는 4월이에요. 5월인데 AI 인프라 과부하 리스크인데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5월에 이 안 좋음을 타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AI 사용량 급증.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예요. 엔비디아 신상 나왔다 그거 꼈더니 과부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인프라 부담 가중. 고사양 연상 전력 냉각 문제가 부각되는데 이 문제를 사실 2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상장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픽은 한 4개 정도? 메커니즘은 5월 달에 데이터 센터 AI 서버가 과부하됐을 때 화재나 다운되거나 뭐 시스템 중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공급 병목 현상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4월은 미국 텍스 시즌이고 텍스 시즌 때 보통 인사이동을 하고 4월, 5월에 뭘 주문을 하거든요. 환율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AI 아직도가나 버블인가 이런 거를 그만 생각하시고 도대체 그것들 중 세부적으로 계속 될 애들은 조금 더 원초적인 만들어진 반도체보다 그 원초적인 거에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부하 변동성 해결하려고 커패시터가 이제 수혜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전력망 안전성 잠재적 위협 전력부하 변동성 해결하려면 다층적 에너지 ESS 저장 장치 필요하니까 캐패시터 필요해.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지금 예전 서버가 전기를 조금 먹었는데 AI 서버는 GPU가 여러 개니까 전기를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한 개의 서버렉이 아파트 한 동만큼 전기를 마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전기를 많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보내야 돼요. 기존 방식은 전기를 여러 번 나눠서 교류, 직류, 교류, 직류 이렇게 갖고 전기가 새고 선도 굵어지고 구리도 엄청 쓰고 고장날 곳이 많았지만 새로운 방식의 800 요거는 전압을 800볼트로 해서 전기 변환 단계를 줄여서 전기를 한꺼번에 많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커패시터가 왜 중요해지냐면 AI GPU가 전기를 가만히 있다가 급 연산을 시작하면 전기가 빡 하고 폭발적으로 사용되니까 몇 초 뒤에 퓨 하고 꺼지거든요. 전기 사용률가 빵, 퓨, 팍, 퓨 이렇게 꺼지니까 전력 스윙 현상이 나오면서 초 단위로 전력이 막 요동을 치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되실까요? 확! 빵! 이렇게. 그래서 서버가 꺼질 수 있고요. 심하면 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작년 4월에 이베리아 반도 대정전이 대표 사건이에요. 27초 만에 스페인 포르투갈 전력망이 붕괴돼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대규모 GPU 연산 작업이 끝나면서 주파수 급변 사태를 초래하므로 ESS를 써서 부하 평활화가 중요해져요. 이쯤 되면 지난 1, 2, 3월에 자동차가 안 가요라고 했는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냐 이제 7, 8월쯤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8월이라는 8월이 차가 팔려서 8월인 것도 있지만 ESS 주문이 여기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3, 4, 5월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2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나 이런 데서 숫자가 주문이 보이는, 원자재 구입한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생기면 3분기 초입에 저 ESS가 가는 게 2차 전지 차가 팔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증상이 5월 달에 굉장히 심해져요. 특히 여름에 전 세계적으로 올해 매우 더워요. 그래서 여기 부하 평화라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초 단위에서는 슈퍼 커패시터 만드는 상장사 사야 되고, 밀리 초 단위는 전액 커패시터 만드는 장비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ESS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충전 방전을 해서 전력부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팍 들어갈 때 보내주고 꺼질 때 받쳐주고 이거를 해주는 건데 아주 짧은 시간에 전기를 빨리 저장했다가 뿜어주고 빨리 저장했다가 뿜어주고 하는 건데, 배터리가 이제 물탱크 같은 거고요. 커패시터가 소화기예요. 물 갖고 있다가 츳 이렇게. 그래서 전력 폭증 나면 소화기가 츳. 결론은 GPU 주식을 사셔야 되는 해가 아니고 GPU가 미친 듯이 전기를 쓸 때 버텨줄 회사를 구입하셔야 되는 게 5월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5월 달에 빡 간다 이게 아니라 5월 전에 이미 4월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LS 머티리얼즈가 울트라 커패시터, 전력부하 변동성에 가장 수혜를 보고, 비나텍이 슈퍼 커패시터, 아까 여기 전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초 단위 단계를 이제 커버를 쳐주는 회사인데, 뭐 풍력 연료 전지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고객사를 바꾸는 건데, 초 단위 전력 완충 소화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함께 볼 인프라는 이제 LS 일렉트릭인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월에는 요동이 치지 않거든요. 요거 2분기 초입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회사들은 제가 2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이번 백서 때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포함시켜서 GPU 소비 전력 급 변동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의 저장 장치별로 저장 지속 시간과 소화기를 해주는 물리적 부피를 로그 스케일로 본 표인데, 이 중에서 과연 누가 7, 8월에 ESS를 보내주게 될까요? 소부장 자세한 내용은 강의 마치고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소부장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2분기 때 자고 있을 때 일어날 수도 있을 일인데, 만약에 안 가고 있다면 이유가 이걸 텐데, 그럼 소부장으로 가져 있을 거거든요, 종목이. 이게 뭐냐면 하이닉스 증설과 삼성전자 증설 2가지 중에 중국 따라잡으려고 증설을 하게 된다면 증설 수혜주는 하이닉스 수혜주가 아니고 삼성전자 수혜주를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설에 캐파에 여유가 있는 전공정의 원익 IPS,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인프라의 유니셈, GST가 좀 1월부터 꿈틀꿈틀 하거든요. 그리고 낸드 투자로 이제 다른 부품은 TCK 하나 머티리얼즈인데,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원익 IPS, GST 정도가 지금 움직이지만, 이것도 5월 전 4, 5월 안에 전후로 보셔서 트레이딩 해야 되는 애고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특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뭐 로봇주도 한 번 가고 2차 전지도 한 번 가고 뭐 자동차도 한 번 가고 이런 게 없고, 이런 것들 대부분 1월에 다 몰려 있고요. 2월에도 좀 몰려 있다가 3, 4, 5월에 누워 있을 수 있거든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별로 매출액은 좋지만 영업이익이 안 좋은, 환차 손익이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서 힘들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당연히 그 AI는 악재로 받아들일 거라서 차익 실현과 공매도가 다 같이 몰려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럴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 강의 이름이 제로 베이스인 이유는 제로이니까요. 근데 요거 지금
영원 결제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거 150만 원 상당으로 강의를 했던 30강짜리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서 이 기간이 2월 말에 끝나기 전에, 끝나면 강의 다시 보기도 닫히거든요. 지금 신청해서 남아있는 설 연휴를 반드시 공부로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 이거 했던 사람들 중에 초등학생이 제일 매매를 잘하거든요. 그 주식거래 플랫폼 사용 방법을 먼저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기본 용어를 먼저 배우시고 2강에서 배당금, 주식분할, 신주 관련된 용어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했습니다. 최소 6강까지는 정말 초등학생 수준으로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요. 그리고 주식의 기본 개념과 채권의 차이는 굉장히 초등학교 수준으로 맞춰놨고요. 그다음에 주식 거래의 기본 원리는 현선물 거래차 이런 것들 따로 화면 보시는 전문가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뭐 현선물 거래차, 오늘 베이시스가 뭐 이런 것들 설명해주는 설명과, 그다음에 여기서 사세요 지정해놓고 사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스탑 주문이라고 해서 미리 걸어놓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설명해드리고, 주식의 가격이 사람이 몰려들어서 사고 사람이 나가서 팔리는 그 구간의 수요 공급의 법칙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실적주하는 그 실적에 대한 거를 보는 거. 실적이라는 게 100억 벌다 500억 벌었는데 100% 뛰는 주식이 있고요. 1000억 벌다가 1500억 벌었는데 3%도 안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실적에 대한 어떤 주식과 벌이의 차, 간극차 이런 것들을 초기에 좀 배우고, 기본적 분석이 재무제표를 보는 건데요. 저희 그 주식 시작하실 때 재무제표가 먼저다, 차트가 먼저다, 기술적 분석이 먼저다, 지표가 먼저다 난리가 나는 그 구역에 가장 기초는 기본적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건데, 요 6강이 병원으로 치면 검진표, 건강검진 검진표처럼 제가 메뉴를 각각 어디가 아프고 어디를 진료받으라는 것이랑 같다고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준 거였었는데, 이 기본적 분석 파트 강의할 때 2024년 10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YG 엔터를 샘플로 놓고 사용해서 4만 원, 5만 원대 들어가서 끝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반드시 이거는 6강은 굉장히 재밌는 강의니까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ER, PBR 당연히 봐야지 주식은 기본이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PBR, 뭐 EPS, ROE를 보면서 숫자가 몇일 때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이제 가장 여기까지 기본이고요. 주요 재무 지표를 보는 건데, 보통 주식을 단기 단타 매매를 하시려면 유통 주식수, 그러니까 전체 100주를 10개를 찍었는데 최대 주주가 5개 갖고 있고 나머지가 몇 개가 돌고 있는지, 그래야지 장중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보는 것들이 다 저기 구간들에 있고요. 기업의 현금 흐름 투자 판단 부분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차트 기술적 분석 책이, 저는 중고책부터 신규 책까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근간의 책을 다 갖고 있는데, 있는데 옛날과 요즘 보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옛날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꼬리가 긴 봉 신고가 나오면 다음 추락이다로 가르쳐져 있는 시적이 2004년도 전 버전들이고요. 2010년도 이후로는 그 꼬리 걷으면 더 큰 슈팅이 나온다고 가르쳐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최신 근간판들은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당연히 AI는 학습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연도별로 정리를 해놓고요. 지지 저항이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스윙 트레이더가 보는 지지 저항과 단기 트레이더가 보는 지지 저항이 완전 틀려요. 근데 이제 이 책 저 책 요거 저거 보면은 다 이거, 이 사람은 여기랬다, 저 사람은 여기랬다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 이동평균선 이해인데, 이동평균선이 뭐 2일선, 221선, 241선, 200선, 151선, 121선, 장기선 뭐 330선 뭐 이런 거 각각 자신만의 선도 있고요. 그냥 HTS 안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5, 20, 뭐 60, 120, 201선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뭐 그런 몰리는 자리에 매수 신호 나오게 해서 구입하거나 판매하거나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장 기본기, 그 다음에 좀 뭔가 보편적으로 이런 전문가 채널에서 돌고 있는 것들,
어디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놨고 그냥 보편적으로. 네. 그다음에 11강의 거래량 분석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거래량을 봐야지 주식이 보인다. 거래량을 보면 앞으로 갈지 보인다. 거래량을 보면 단타가 된다. 검색식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거래량들인데 거래량이라는 게 유치하게 설명하면 아파트 단지 같다고 제가 설명을 오늘장 모사지 유튜브에서 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좀 별거 아닌 유치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구역이지만 그 기본기 얼마가 얼만큼 나왔을 때 앞으로 얼마가 나와야 어떻게 간다 이런 건데 저기가 스터디가 되셔야지 앞에 1200만 주가 들어왔고 유통 주식수가 몇인데 오늘 가격이 몇이고 낙폭이 몇이므로 앞으로 250만 주만 들어오면 상한가 가겠군 이런 거를 학습하는 가장 기본 구역이고요. 기술적 지표 RSI는 저희 환경에서도 책으로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냥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조금 신기했던 거는 2016년 중국에서 TV로 RSI를 마치 우리 새천년 건강체조 가르쳐 주듯이 다 같이 계몽운동처럼 한번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저기 대륙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MACD는 1세대, 1.5세대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쓰시는 것들이자 일본에서도 쓰고 있고 막 옛날 책들 80, 90년대 나왔던 책들도 다 있는 아주 기본기거든요. 저기를 이해를 해야지 더 신박한 지표를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 왜냐하면 저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조건 검색식에 저 값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초기 2025년 초반 AI가 저렇게 보편 지표에 반응을 하게끔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좀 단순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 2는 볼린저 밴드랑 스토캐스틱 저희 환경에도 저 책을 처음으로 내신 분도 막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기본적인 진짜 기본.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르면 진짜 안 되는 것들이고요. 보통 캔들을 재무 공부하다 넘어가면 주식이 좀 꼬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림 맞추기처럼 이미지화되어 있는 거고요. 숫자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구역이고 저기는 숫자만 보는 구역이거든요. 이 두 개를 8강에서 14강으로 넘어가시거나 14강을 먼저 배워 8강 가시면은 주식이 꼬여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사도 수익이 달라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사도 누군 26인데 나는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더 뒤로 가야 되거든요. 앞에서 먼저 기본을 쌓아야지 얘를 연상해 볼 수 있어. 생각해서 상상해보고 모양을 느끼고 어디 라인에 어떻게 해야 되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전문 서적들은 캔들만 이만큼씩 다루거든요, 책을. 그거 아무리 열어봐도 알 수 없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그분이 그렇게 간 데까지 앞이 다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캔들의 모양을 파악했을 때 걔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거든요. 갭은 빨리 빵, 갭으로 떨어지는 건 팍. 모양이 뭘로 나왔다거든요. 모양을 알아야 뭘로 나왔는지를 알아야 무슨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이고요. 추세는 그런 기본기가 되어 있는 캔들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얼마의 높이로 어떤 흐름으로 올라가는 방향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동안 그 AI가 나타나기 전까지 추세선 그리기가 대략 매우 한 15년 동안 유행했었는데 추세선이 안 맞아요. AI는 가격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알아야는 해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 주요성. 어떻게 손절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의 특징이 어디에서 익절할까요가 아니고 어디서 손절을 잡고 갈까요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작 단추가 처음부터 손실 볼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여기 가고 있는 거를 절을 어디서 자를 건지를 캔들 모양을 보고 이 정도가 주스로 치면 1리터 찬 건지 쌀로 치면 10포대가 찬 건지 감이 없으면 손절을 어디서 모양에 잘라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익절, 손절 둘 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손절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감정이 가장 원초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AI를 이길 자신이 없다면 배분을 해주고, 그래도 오늘 당일 수익은 또 당일의 수익의 트레이딩이 따로 있고, 스윙은 스윙만의 트레이딩이 모양이 캔들과 모양이 아예 다르거든요. 스윙으로 나오는 캔들의 모양과 단기로 하는 거의 모양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쯤 트레이딩이 배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윙이 레벨에서도 맨 후반이거든요. 연륜과 경력과 경험과 베이스가 완전 잘 깔려야지만 할 수 있는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본인이 당일 데이 트레이딩이 안 되는데 스윙인들 될 리가 없어요. 예. 스윙은 초보자의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손실 베이스로 스윙을 칠 수는 있거든요. 손실난 상태로 쭉 이건 할 수 있지만 수익 베이스 스윙은 앞에 기본기가 안 되면 이번 생에는 마스터를 못하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에선 그게 가능했어요. 걔는 역사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식이 생겨난 이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도 이제 향후 10년 동안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하여간 기본이 깔려야지만 20강 정도에서는 배울 수 있다. 장투는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입니다. 장기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1번째까지 가셔야지만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장주를 애초에 타겟으로 하셨다면 차라리 그냥 증권사나 IRP 자동으로 맡기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거기가 제일 잘하거든요, 트레이딩 룸이.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장투 레인지에서 하나를 밑에 베이스로 깔고 가실 거라면 반드시 스윙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레벨이 되게 높아. 21강. 22는 주식을 종목으로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내려고 이 세계에 발을 디뎠으면 ETF는 상극이거든요. 저 근처에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ETF를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24년 말에는 유한양행 사고 바이오 ETF 2개 사서 바이오 ETF 30%대 종목 뭐 20% 이런 식으로 조선주를 하나 오션을 트레이딩하고 조선주 ETF 3개를 동시에 가서 이렇게 같이, 아니면은 방산주 하나 에어로 사면서 방산 ETF 4개를 깔고 이렇게 같이 30% 먹고 여기 뭐 60% 먹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수급의 주인이자, 특히 한국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엄청 싸잖아요. 환율이 이 상태라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 건지를 반드시 파악이 필요한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심리를 AI가 이용해서 우리를 열심히 조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들을 이겨나갈 건지 비켜나갈 건지 같이 가실 건지를, 내 정신세가 인간의 그 타고난 거를 어떻게 끌어가실 건지 고민한 후, 그 다음에 뉴스 시황이거든요. 경제지표 GDP가 몇인데 주식은 지수 얼마 봐도 되겠다. 얼마나 안 좋을 때 사야 되는지, 얼마나 좋을 때 사야 되는지 정하는 구역이고요. 경제지표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기 먼저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지표 뉴스 먼저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당연히 스윙, 단기 매매, 장기 다 안 되시는 거예요. 여기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앞부터 먼저 들어가셔야 되고요. 주식시장의 주요 사건은 제가 전문가 7년차 때는 너무 3년차부터 7년차까지 너무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하기 싫어서. 근데 왜냐면 내일이 너무 모르겠잖아요. 그렇지만 10년 딱 됐을 때, 지금 13년 차거든요. 이제 10년 딱 됐을 때 이렇게 사이클이 똑같을 거면 언제든 시작해도 되네. 2013부터 23까지 한 사이클 똑같고, 2025부터 15부터 25까지 똑같고, 2010부터 20까지 똑같고를 언제 깨달았냐면 제 책은 2005년에 나왔거든요. 저희는 지금 2025년이잖아요. 별로 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안 하고 온 10년이 있고요. 데이 트레이딩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한 10년이 있거든요. 10년이 지나 2번 사이클 지나니까 알 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다면 지금 이렇게 불장이 작년에 지나갔는데 나는 기회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마음의 평화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구역이 여기인데, 이거 먼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잘 안 돼요. 뭐 어쩌다 단타 한번 걸리는 거나 어쩌다는 한 종목이 스윙이 나온 거 외에는 저런 사건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면 저게 스터디가 먼저 돼버리면 어디에 휩쓸리면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데, 삼성전자 사면 지능순, 국장 사면 지능순, 이런 거에 휘둘려서 7만전자에 손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안 겪으려면 반드시 저건 이 모든 후반부의 스터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된 사람, 안 된 사람, 잘된 회사, 안 된 회사 이런 것들 체크한 다음 전략을 전장에서 싸우는 전략을 순하게 가는 게 있고 매up게 가는 게 있고 아주 치밀하게 가는 게 있는데 그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좋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페이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위대한 투자자를 AI가 학습을 해야 그 사람 스타일대로 차트를 리딩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고 실패 사례랑 성공 사례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한테 주식을 물어보고 있는 사단이 나는 배경이 되죠. 그다음에 본인의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 계획은 제가 조금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GPT랑 제미나이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터디를 다 끝내고 자료를 넣으면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주식 투자 심리 지도 이번 기획 8주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월 말 되면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절대로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설날 연휴 길 때 놀지 마시고 그때 시간 많을 때 공부해줘. 혹은 주말을 활용하셔서 빨리 마스터를 하시고 조정장 빨리 이용하셔서 다음 기회를 노려서 7월, 10월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모로. 중간에 안 좋은 구역이 좀 있거든요. 그때를 어떻게 타점으로 이용하셔서 큰 수익을 내실지를 반드시 고민하시는 성공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